제가 사실은 이 작품 전에 2020년도에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극장에 개봉하고 많은 관객들이 이제 찾아주셨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16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시킨 작품입니다. 내용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전쟁고아들이 한 공식적으로는 5천 명, 비공식적으로는 10,000명 정도가 이주를 합니다. 동유럽으로. 그래서 동유럽 곳곳에서 아이들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을 추적한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는 북한에 있는 당시에 아이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나가니까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시스템들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바깥으로 돌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친북주의자들이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마치 북한을 다 본 것처럼 얘기해요. 제대로 본 것처럼. 근데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마치 북한을 많이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은 북한을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당시 1950년도에 북한 체제가 또 김일성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마치 어떤 보물의 원석 같은 거였어요. 그 원석을 캐는 느낌으로 사실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16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영화를 완성시켰는데 영화 끝나고 나갖고 마치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저희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일성주의에 빠져 있는 어떤 그 북한 체제의 아주 극명한 모순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건데요.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는 구호가 마치 어떤 잔상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1995년에 평양을 방문한 한 기독교 목사님이 평양 거리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플래카드에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 근데 저는 사실은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60년도에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4.19로. 근데 어떻게 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는 구호가 북한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저널리스트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파기 시작했죠.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이승만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거짓에 기초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방 TV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관한 얘기예요. 아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1953년도에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 체결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듯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사실상 전쟁 이전의 상태로 그냥 머무는 것을 만족했어요. 특별히 한반도에 특별한 어떤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였고 모든 안보의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그렇게 뭐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났고 전쟁이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결국 남한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미군까지 떠나버리면 사실 대한민국은 언제 다시 북한에 의해서 또는 중국 공산당과 소련군에 의해서 한반도가 위험한 순간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거든요. 50년대 상황이.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이승만의 신의 한 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벌였던 신의 한 수가 결국엔 방공포 석방이라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당시에 미국, 영국 같은 연합군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전쟁을 끝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 갖고 전쟁이라는 게 마지막에 마무리되려면 포로 협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포로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우리가 방공포로들을 일제히 석방하니까 이 모든 정전협정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 측인 북한이나 중공군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둘러서 당시에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급파되고 미국의 강요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회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잘 해줄 테니까 좀 쉽게 말한다면은 경제 지원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경제적 원조,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주둔, 그 다음에 한국군의 증강, 이 세 가지였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거의 뭐 전폭적으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승만의 정말 외교의 달인으로서의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도에 이제 가 체결이 되고 실질적인 발효가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오늘날 같은 경제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토대였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잘나서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 국방력이 이렇게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희생과 그 다음에 열정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공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만드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다큐멘터리는 상업 영화와 달리 아무래도 이제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건국전쟁, 뭐 열풍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그 잘못 알려져 있었던 우리의 역사, 특히 북한과 또 남한의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퍼뜨렸던 이 거짓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강다리를 끊고 6.25 때, 한국전쟁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던 런승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동안 7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공공연한 일종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제 비난어, 이런 단어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든요. 영화를 보시면은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 그리고 우리의 번영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방TV 애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좀
영화관에 와주셔서 좀 관람해 주셨으면 하는 좀 간절한 바람을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